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아닌 임사원이라 할지라도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맞네요.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 법인의 임사원 전원,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받죠. 그 다음 2번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고용신고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하고자 할 때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받는다도 1년, 받지 않는다도 1년. 그래서 다 1년 이내, 1년 이내에서 맞습니다. 3번, 여러분들 거기는요, 그것만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럴 수도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노릇하다가 뭐 하다가? 개업공인중개사 노릇하다가 폐업하고 그리고 소속으로 일할 수도 있죠. 그때도 그거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한 자. 이 사람들은 받을 필요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실무교육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그 다음에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여기에 반해서 그 연수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법 제도의 변경, 그리고 경영 실무, 그리고 직업윤리. 여기다 직무교육은 직업윤리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거 보면은 중개사법은 진짜 시험 보면 무조건 80점 이상은 나올 사람들이요. 다. 근데 문제는 80점이 목표가 아니잖아. 우리 중개사법. 그죠? 80점 갖고 만족 못하니까 그런 거지. 자, 4번 봅시다. 실무교육 시간은 32시간에서 44시간? 28시간에서 32시간. 어떻게 외우기로 했어? 3, 4, 12, 16 더해서 28. 그래서 항상 요건 4 더한다. 이렇게 됐다. 그리고 요건 곱해서 요거 2개 더해서 요거. 그죠?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단, 매수 신청 대리에 있어서의 실무교육 시간은? 예, 그거는 4번이죠. 예. 그 다음,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기관이다. 맞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근데 실질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하더라, 시도지사가 업무 위탁하더라. 어디에? 예. 요거는요, 업무 위탁이 되는 게 실무교육만이요, 다요. 이게 다인 거요. 다만 직무교육의 교육권자는 누구요? 아예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렇게 되죠. 하지만 직무교육도 업무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시도지사만이야. 됐어요? 다시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할 때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인 건 맞지만 적어도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외에 누구도 있다? 등록관청도. 그러나 업무 위탁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직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공업에 위탁한다. OX. 그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누구 하는 거요? 시도지사만 업무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업무 위탁은 여기 이렇게 업무 위탁하지만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이건 업무 위탁한다, 업무 위탁 없다. 이거 업무 위탁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시권자가 누구요? 대상은 누구요? 예.
예, 개업공인중개사 등 전원이다.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다시요. 잘못 읽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전국적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번, 교육지침에 뭐 이런 것들 적더라. 3번,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만 아니면 지도지사 플러스 등록관청. 맞습니다. 4번, 직무교육은 3시간, 4시간. 맞죠? 직무교육, 5번, 직무교육의 내용은 오로지 뭐 하나다? 직업윤리. 직업윤리. 그래서 틀렸네요. 거기 적혀 있는 건 뭔가요? 법제도의 변경, 중개경영 실무, 직업윤리. 연수교육이죠. 예.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대상이야. 그리고 중개보조는 대상이 아니야. 심지어 저기 임사원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임사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자는 대상이야. 소속으로서. 그러나 자격증 없는 사람은 받지 않는다. 1번 일단 답입니다. 2번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고 나서 몇 년마다? 2년. 예, 2년마다. 그래서 2년마다. 그 다음 몇 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돼? 2개월. 그렇죠. 여기는요, 여러분들 이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몇 개월 전까지요? 7일 전. 예, 여긴 7일, 열흘인가요? 10일인가요? 예? 10일이야? 7일이야? 10이 맞죠? 예, 10일인 것 같으네요. 그런데 여기는 며칠 전까지? 2개월 전. 예, 두 개를 구별합시다. 예, 그 다음. 4번.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기관이다. 등록관청은 없어. 누구다? 시도지사. 등록관청까지 들어있는 건 직무교육이더라.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업무 위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가능하다. 그래서 예, 1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옳은 것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예? 실무교육, 연수교육으로 바뀌어있죠? 예, 1번 틀렸습니다. 2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그렇죠, 1년 이내. 그 다음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그 다음에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자가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통지. 그래요. 연수교육 시간 12, 14, 16. 12, 16. 그래요. 그 다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 받는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다 1개월 이내로 되어 있다. 그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실무교육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거 있다 없다?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법정되어 있다. 무조건 누구다? 시도지사. 2번 직무교육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대상이다. 중개보조원만. 소속공인중개사 X. 3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업공인중개사 등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건 실시할 수 있다라는 무사 임의교육으로 되어 있다. 4번 이거 하려고 할 적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여러분들 비용 지원에 대한 것은 필수 교육으로서의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에 써있다.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있다. 예,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그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이건 나왔네요.
거래사고 예방 위한 교육할 때 며칠 전까지? 10일. 거기 7일 틀렸네. 그죠? 거 봐. 아까 나도요. 무심결에 7일이 나오잖아요. 네. 5번의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일 고용인 제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1번.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어. 중개 보조는 단순 업무 보조. 그래요. 그래서 단순 업무 쪽에는 거래계약서 작성 포함된다, 안 된다? 확인설명 또는 확인설명서 작성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맞네요. 3번 중개보조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전장 안내, 일반 서무 요것만 하는 거야. 예, 맞네요. 4번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요. 업무정지. 안 하면 뭐라고요? 업무정지. 5번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안 하면 뭐라고요? 업무정지야.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의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게요, 이거, 이거 신고 안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뀐 게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1번을 다시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거야. 여기 교육을 받도록 한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돼? 그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직무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소속이든 중개보조원이든 교육을 안 받았을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요거에 의해서 지금처럼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야. 그러니까 신고 안 했으면 업무정지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았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뭐가 된다? 업무정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바뀌었어.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저기 서식에도 이건 잘 나와 있어요. 2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거는 제출서류, 공무원의 확인서류. 그래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 확인한다. 그 뜻이요. 그 다음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더라. 맞잖아. 그 다음 4번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이요? 신고사항이요? 언제까지?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종료시에는 10일 이내. 예, 10일 이내. 그 다음 그러니까 4번은 허가 아니야 신고사항이다. 그 다음 5번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받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여러분들 이제 외우지 않나요? 자, 제일 먼저 뭐였을 때? 그거 봐. 그게 제일 먼저 게 안 외워진다니까 맨날.
1번 뭐요?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등록증 교부가 있었을 시야. 거기 그 조항이 있다니까 이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등록증 교부, 그 다음에 각종 신고, 입에서 나온 대로 신고 다 되는데요. 업무보증 설정 신고만 빼고.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아니야. 왜? 중개사법이요?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등록관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이요. 등록관청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은 뭐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 그거지요. 자, 3번. 다음 중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2조 용어정의에 의하면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공인중개사로서 업무 수행, 업무 보조, 가로 열고 법인의 임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 맞네요. 2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맞네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 있다 없다? 근데 할 수 있다 못한다? 그렇죠. 확인 설명 해야 한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해야 한다.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해야 한다. 다 개업공이야. 그런데 소속은 확인 설명할 수 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문제더라. 그래서 거기 보니까 확인 설명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게 없습니다. 4번. 그러나 일단 업무를 수행했을 시에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하든 안 하든 서명 및 날인 반드시 하고, 소속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만. 자, 5번. 소속공인중개사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입찰 대리 업무. 이거 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아까 오전에 어느 분 얘기하대. 복대리. 복대리 되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안 돼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여러분들 매수 신청 무슨 업무? 대리 업무 아니야. 그러니까 대리하는 거야. 누가? 개업공. 근데 개업공이 저기에 승낙도 없이 복대리 시키는데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4번 옳은 것은 1번 중개보조원이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도장도 없어. 할 수 없어. 2번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없어. 3번 중개보조원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 안 하고 근거 자료 제시 안 했어. 자격 정지, 아니 자격이 있어야 자격을 정지시키죠. 이게 문제가 성의가 없네요. 4번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할 수 있어. 일반 선무할 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시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 이거 어렵게 써놨네요. 자, 5번을 답으로 하니까 한 이상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해야 하여야 하고, 그 다음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앞에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라고 되어 있을 때 그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를 어디다가 갖다 붙여라? 하여야 하고 셋째 줄 점 그 뒤에다 갖다 붙여서 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문제를 갖고서 이제 여기 있는 거 따오고 저기 있는 거 따오고 하다가 이건 이제 손질이 좀 덜 된 그런 거겠죠.
뭔 소린지는 알아듣죠? 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다, 업무상 행위다. 그래요. 그래서 틀렸고요.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의 업무상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죠? 중개 업무와 관련된 것. 객관적으로 본다, 주관설이다. 그래요. 그리고 업무상 행위는 밀접 정도로 판단한다는 밀접설이라 그랬죠? 예, 업무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으면 뭐다? 업무상 행위이다. 3번. 그래서 일단 2번은 답이야.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인 임사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그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고용관계 종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근데 그 부분은 틀려요. 왜? 얘는 법인의 임사원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법인의 임사원으로서의 소속과 중개보조원이 있는가 하면 고용인으로서의 소속과 중개보조원이 있어서 고용인으로서의 소속과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의 대상이지만 법인의 임사원으로서의 소속과 중개보조원은 별도의 고용신고 제도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얘는 등기부상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 몇 번 하는 거요? 4번 할 차례. 5번에 4번. 5번 할 차례요? 5번에 4번. 그래요? 5번에 몇 번? 4번이요? 예, 죄송합니다. 어디 하는지도 몰라. 부칙제 6조 제2항에 규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을 고용할 수 없다, 있다. 심지어 누구도 고용할 수 있다. 소속도. 자기는 자격증 없어도 자격증 있는 사람 고용할 수 있다는 거죠.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시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 고용관계 종료 시에는 10일 이내 맞죠? 근데 고용 시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틀렸습니다. 자, 6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무슨 행위만? 예, 1번 맞네요. 2번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의 업무상 행위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리 감독상의 주요 의무를 다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없다, 있다, 본다. 무과실 책임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서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 전환 책임이 아니다. 민법보다 강화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다뤘던 거예요. 3번 소속공인중개사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했어.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뭐다? 자격 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게 의외로 참, 그래서 사실 그 양형이 잘 안 맞잖아. 이게 소속이 더 센 거잖아. 4번 중개보조원이 33조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왜 맞죠?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저지른 거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뭐다?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 행위를 했어. 그러면 중개보조원 자체가 1학년 일반이다. 왜? 여러분들 금지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대상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도 금지 행위 저지른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처분은 없어. 하지만 행정형벌로서 여러분들 기수매무는 몇 학년 몇 반? 그래요. 그리고 서직상투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5번도 맞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 그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A, 중개보조원 B. 틀린 것은 자 A는 소속이었네요.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한 경우 A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금지행위는 소속의 경우는 뭐다? 자격정지. 다 잊어버렸나요? 칠판 보세요. 이렇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은 없어. 그래서 행정형벌로는 얘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했다. 자격정지 사유 2다. 2번 B가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를 했어. 근데 B는 어차피 행정처분 없어. B가 중개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업무상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갑과 B가 한꺼번에 다 책임진다. 그리고 책임의 관계는 뭐다?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다. 맞네요. 개업공인중개사에는 그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 4번 갑이 중개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업무상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어. 갑과 A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놓인다.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 A는 책임 없어. 누구만? 갑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가 고용인의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다. 4번 답입니다. A가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 행위를 저질렀어.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이게 됐다는 거예요. 칠판을 보세요.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금지행위 자체로는 소속공인중개사는 뭐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야. A였는데 B 돼가지고 B의 때 C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로다가 직접 연결시키려고 해요. 이런 건 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금지행위를 저질러서 이거였어. 뭐였어요? 이거였어. 그래서 요 중에서 뭐냐면은 예를 들면 1년 징역형 선고받았어. 그러면 이게 이제 요 부분이야. 금지행위로 뭐?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금지행위로 소속이 저지르면 뭐야? 자격정지 받고 그리고 금지행위로 말미암아 뭐 이제 징역형 선고받았어. 그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이 법 위반 징역형 선고는 뭐야? 다시 자격이 취소되고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일이었어요. 금지행위로 말미암아 임등취야. 근데 등록 취소 안 시키고 뭐냐 업무정지를 했어요. 뭐만 했어? 예,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무슨 사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법원에서 요걸로 말미암아 징역 2년 선고받았어. 징역 몇 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뭐요? 자격이 취소되겠죠.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면 이제 또 어떻게 되겠어? 결격 사유야. 그래서 다시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 된다는 거예요. 모두 되고
사실은 뭐였는데 아까?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지문을 보시면은요. 자, 7번에 5번 지문을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지 행위를 저지르면 자격정지죠. 그쵸? 예, 7번에 5번 지문이요. 예, 자격정지였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행정형벌로 1학년 일반 여기에 해당해가지고 징역 6개월 선고받았대. 그래서 뭐 됐다?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격 취소는 금지행위 때문에 자격 취소된 거야? 징역형 선고받아서 된 거예요? 그거요. 됐습니까? 두 개를 엄밀하게 구별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7번 답은 뭐다? 4번이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요. 이런 경우 결격사유 기간은 어떻게 돼요? 징역 2년을 선고받아서 자격이 취소되고 등록이 취소됐어. 결격사유 기간은? 예? 이거 누적적으로 보는 거예요. 요거는 볼 필요 없어. 왜? 결격사유로 말미암아 등록 취소 시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다 아니다. 이게 적용되질 않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형 선고든 뭐든 간에 얘는 징역형 선고는 결격사유죠. 자격 취소도 결격사유죠. 결격사유가 2개 이상 있었을 때는 누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로부터? 아니야, 2년 선고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등록이 취소됐어. 아니, 자격 취소됐어. 그래서 이날로부터 3년, 2년 살고 또 몇 년? 3년. 그리고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 이걸 갖다가 다 어떻게? 누적적으로 봐서 기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2개 이상 있었을 시에는 1개만 본다 아니면 누적적으로 본다. 자, 이런 얘기 이따가가 아니라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야겠죠. 네, 이런 문제들 아마 문제집마다 다 있는 거니까. 예. 왜요? 뭐 불만 있어요? 결격사유. 이거는 볼 필요 없다는 거야. 등록 취소 3년은. 결격사유로 말미암아 등록 취소 시에는 개별 결격기간에 의하는데 결격기간이 지금 하나야, 2개야. 무려 2개나 있잖아. 그럴 때 2개 있을 때는 하나만 본다, 누적적으로 본다. 그때는 누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격사유는요, 밑도 끝도 없어요. 하다 보면.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을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을은 중개업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해버렸어. 그래요. 200만 원 치료비, 채무 부담했어. 갑은 민사상 책임이 있다 없다? 왜?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2번 을이 고의 또는 과실의 업무상 행위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어. 이 경우 갑은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을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둘이 무슨 관계?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놓여. 그래서 연대채무이기 때문에 을은 이쪽 갑은 을에게 부상권 행사한다 못한다. 그 얘기는 을은 손해배상 책임 주채무자로서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그러니까 2번이 답입니다. 3번 을이 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정도를 했어. 이 경우 이건 일종의 양도대여 행위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만약에 을이 일을 하고 중개 업무를 하고 갑의 도장을 을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까지 갑의 도장을 갖고 을이 직접 해버렸다면 그땐 뭐야? 자격증 양도대여예요. 인장의 양도대여는 뭐다? 자격증 양도대여야. 근데 일은 누가 했어? 을이 하고 그래도 도장은 누가 찍었어? 그러니까 자격증 양도대여까지는 안 가. 그래서 뭐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4번 갑이 의뢰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갑은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벌금형 선고받지 않는다. 그거죠. 여러분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서 행정 형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야. 근데 양벌 규정에 의해서 고용인이 공인중개사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중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4번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봐야 될 것은요. 6번의 2번 지문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는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만 입증을 한다 할지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지는 거야. 근데 양벌 규정, 즉 벌금형 선고받는 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게 되면 그때는 벌금형 처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합시다. 5번 을이 고의 또는 과실의 업무상 행위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갑이 중개 의뢰인에게 그 배상을 한 경우 갑은 을에게 구상권 행사한다 못한다? 한다. 왜? 보증채무래니까. 예, 연대채무도 일종의 보증채무를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9번 개업공인중개사 갑과 그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A가 있는데 A가 탈법적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다음 중 틀린 거. A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것을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미등기 전매는 자격정지 사유요? 아니야, 맞아. 금지행위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투기조장행위인 거예요. 거기 보면 탈법적 목적의 미등기라 그랬잖아. 미등기 전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다? 금지행위에 몇 번에 있는 거? 맨 끝에 있는 거. 3-3짜리야, 이게. 예. 기수매무 서직상 투 할 때 투요. 투기조장행위다. 그래서 자격정지야. 왜? 금지행위니까. 일단 1번 맞아요. 2번 갑은 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갑 본인이 미등기 전매한 행위를 중개한 것으로 의제됨. 그래서 임등치이다. 맞네. 그죠? 금지행위를 갑이 저지른 것처럼 돼. 3번 A가 위의 행위를 이유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자격 취소는 어떨 때 되는 거죠? 이 법 위반 징역형 선고야. 벌금형 선고는 자격 취소 사유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자격 취소 사유 아니야. 단 A는 이제 뭐요? 벌금형 선고받았으니까 결격 사유자야. 결격 사유자니까 얘는 몇 년간 중개업 못해? 3년간.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로부터 3년? 그렇죠.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얘 어떻게 해야 돼? 배상 없어도. 잘라야 돼. 예, 그런 게 거기에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3번. 이거 했나요? 그래서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자격 취소요? 아니요. 자격 취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예.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법 제50조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어. 근데 징역형 받는 경우는 없어. 그래요. 양벌 규정은 그 중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그거 아니요? 자, 5번. 갑이 제50조 양벌 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래서 그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했다 할지라도 결격 사유자다? 아니다. 양벌 규정에 의해 벌금형 선고 시에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네,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요? 아, 감사하죠.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5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어. 누가?
로 5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 중개사도 고용인이 받았네요.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 중개사도 동일한 벌금형이다 다를 수 있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2번 법 50조 양벌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기에 고용인의 업무상 위반 행위로 인하여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랬잖아. 고용인의 잘못으로, 내 잘못도 아닌 남의 잘못으로 절대로 자격 취소되지는 않는다. 일단 2번은 맞습니다. 3번 법 15조 제2항에 따른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그 다음에 줄지세요. 추정이요 본다. 추정 이 부분이 틀렸네요. 리을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에 대하여 연대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래요. 이 연대 책임이라는 게, 연대 책임이라는 게 바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 또는 중립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인한테 먼저 달라고 해도 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먼저 달라고 해도 되고 두 사람한테 동시에 달라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택 중립적으로. 그래서 리을 맞아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벌금 감형받는다. 아니면은 이거 안 낸다. 안 낸다죠.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요, 결국 맞는 것은 니은, 리을 두 개예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 소속공인중개사 을, 사적인 일로 병과 다퉜어.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 왜? 업무상행위 아니야. 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당연히 취소된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죠? 그러면 자격 취소돼요? 취소되지 않소? 그것만 받으면 그거면 취소돼. 근데 문제는 중개사법 위반 아니면 다른 법 위반. 그래서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들 징역형 선고가 자격 취소요? 이 법 위반 징역형 선고요? 그렇습니다. 저거 돌아갔어요. 이 법 위반 징역형 선고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 위반 징역형 선고는 취소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그 뒷부분은 이거예요. 만약에 이 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이렇게 되면은요, 자격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자격 취소돼요. 이거는 위법 위반 징역형 선고라니까. 선고를 2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도 징역형 선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취소된다. 이거요, 여러분들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결격사유 할 적에 제가 그러니까 오늘로 문제풀이가 3주째요, 4주째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쯤에 했을 텐데. 그래요, 여기 자격 취소. 거기에는요, 위법 위반 징역형 선고. 거기 그 범위 속에는 집행유예도 포함이야. 됐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도 포함. 다음, 여기는 봐.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그 문장이 틀린 거 아니야? 뭐가 틀렸어? 이 법 위반이 아니잖아. 그래서 자격 취소가 아닌 거요.
3번, 을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조는 된다, 안 된다? 못해. 왜? 예, 결격사유 아니야. 그래요. 그 다음 4번, 을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갑의 등록은 취소된다. 여러분들, 을이 벌금형 받는 거하고 갑이 등록 취소되는 거하고 상관없어. 다만 여러분들 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거 직무 관련성 지금 있는 것에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뭐야? 논외야. 왜? 업무상 행위가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갑하고 연결시키는 순간에 그건 무조건 틀리는 거야. 5번 그러니까 맞아, 틀려? 틀려. 왜 갑이 양벌 규정받아? 중개사법 위반이야? 아니면 다른 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갑하고 연결시키는 순간에 그 순간에 무조건 틀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이요? 답이 왜 없어? 3번. 맞잖아. 보존 못하잖아. 중개 보존도 될 수 없다. 결격사유라서. 자, 12번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보조원 을, 과실로 중개의뢰인 병행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개 공탁하여 놓아야 한다. 그죠? 그리고 맞았나요? 틀렸나요? 출치세요. 등록 이전에. 업무보증 언제 한다 그랬어? 그래요. 등록 이전이라는 건 등록 통지를 받기 전에 미리 업무보증해야 된다잖아. 참 이놈의 업무보증에 대한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문장으로 어떻게 나오더라도 업무보증에 대한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잘 안 보여요. 업무보증에 대한 거. 자, 일단 1번 틀렸어요. 2번, 을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갑의 행위로 본다. 맞나요?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네. 중개보조원 을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병이 손해를 봤어. 그죠? 업무상 행위 이내용 을, 그리고 의뢰인 병, 의뢰인 병이래. 그죠? 그리고서 손해를 봤어. 근데 조금은 부족해요. 그죠? 예, 을의 과실로 병이 손해를 본 게 업무상 행위에 의해서 본 건지 아니면 병이 교통사고 을이 잘못해서 쳐서 난 건지 모르는 건데, 그죠? 업무상 행위 여부가 예? 예? 어디 적혀 있어요? 의뢰 업무상 행위는 지문 2번에. 아니 12번 문제를 봐야지 일단. 왜냐면 이게 속일 수 있잖아. 업무상 행위 아닌 걸 업무상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 지문에서는.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지문 말고 문장 쪽에서 그게 업무상 행위였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뢰인의 손해고 의뢰 과실이니까 업무상 행위라는 걸 가정했겠지. 그죠? 하지만 조금 약하다는 거죠. 왜?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예, 2번 일단 의뢰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갑의 행위로 본다. 그 다음에 3번 갑은 을의 모든 행위? 업무상 행위. 4번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책임 안 져? 져! 갑과 을 다 어떻게 돼? 진다니까. 그래서 중무적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그 바람에 12번 문제가 완벽하게 틀린 게 아니네요. 이제 완벽하게 맞는 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거야. 12번 문제 쪽에선 자 보십시다. 이 중개보조원 의뢰 과실로 병이 손해를 봤는데 의뢰인 병이 봤는데 그게 2번은 뭐냐면 업무상 행위였으면 그죠? 갑도 책임 있고 그 다음에 3번
그 위에서 한 행위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냐 아니냐? 아니라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갑이 4번을 통해서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됐대. 그 얘기는 업무상 행위였겠죠? 그러면 을은 책임이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12번 문제가 모호한데 지문을 해서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모호한 그 부분이 업무상 행위였냐 아니었냐에 따라서 판단을 어떻게 해라? 달리해라. 그런 문제네요. 그래서 일단 12번의 경우 2번은 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그 다음에 5번 갑이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그러니까 업무상 행위였다는 거죠. 그때는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 행사한다 못한다? 네, 구상권 행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문제 풀었고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